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 정말 파격적인 소식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코스닥 3천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금 코스피는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에 대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께 지금 바로 한번 실시간으로 긴급 점검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코스닥 3천 정말 갈 것 같아요? 뭐 3천 불가능하진 않겠죠. 물론 우리가 코스피 5천도 사실은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전 코스닥 3천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3천을 논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안으로는 1,5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1,000포인트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의외로 올해 코스닥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정부가 작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사실 시장에서 뜨뜻미지근했어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연기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최소 한 15에서 한 15조 원 정도 될 거라는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도 무시 못합니다. 이 시장이 지금 400조, 거의 500조 원 될 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따진다면 500조 넘는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채권 투자라든지 안전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 약간 공격적인 자금으로 좀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10%까지는 아니지만 한 5%만 전환이 이루어져도 한 10조, 20조 정도, 10에서 20조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올해 뭐 조금 공격적으로 말한다라면 1,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 6천을 논할 것이 아니라 코스닥 1,500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걱정이 아니라 즐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5,000포인트 하회하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1%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바로 점검해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그래도 외국의 순매수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수급 변동성이 강해져서 오후장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무리 없이 삼성전자는 20만 원 가질 수 있을까요? 뭐 20만 원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증시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연말에는 5천 이상에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아직까지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한층 더 높은 지수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어쨌든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내일 당장 20만 원 뭐 논할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1,000조 원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엔 1,000조 원을 시가총액 1,000조 원을 갔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주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그 이상은 이제 앞자리가 또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20만 원 불가능하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은 그래도 무리 없이 가질 수 있겠군요. SK 하이닉스는 약간 지금 좀 둔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지지 라인을 지키면서 횡보하고 있긴 한데요. 삼성전자는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계속 이렇게 파란불을 켜고 있다라는 거, 저희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난주나 이번 주 초에 보면 삼성전자 조금 약했을 때 하이닉스 강했어요. 그럼 이제 하이닉스인가요?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오늘처럼 하이닉스가 좀 조정받고 삼성전자 강하면 이제 삼성전자인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사든 하이닉스를 사든 결국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만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드리는 이야기는 하이닉스도 한 100만 원대까지, 뭐 100만 원을 터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언저리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삼성전자 사야지. 그럼 내일 또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오르면 하이닉스 갈아탈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딱 픽을 하셨으면 그냥 뭐 저 친구보다 얘가 더 잘 갈 때도 있고 저 친구보다 이 친구가 못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코스닥 3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수급을 코스닥에 다 뺏기면 어떡하죠?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코스닥이 올라가는데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코스닥이 제가 말씀드린 1,500포인트까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렸어도 외국인이 코스닥을 막 수조 원씩 살 수 있을까요? 하루에? 그러니까 코스피는 어쨌든 물론 그날 이슈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한 2조 원 정도, 1조 8천억 정도가 단 하루 만에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물론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코스닥에 하루에 1조 8천억을 혹은 2조 원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진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코스닥에 다 빨려 들어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동안 한 90%가 코스피에 집중됐었던 부분들이 한 80%, 그리고 나머지 10%가 추가적인 10%가 코스닥으로 약간 전이 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코스닥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 코스닥에 다 빨아들인다.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소부장 안에서 저희 하나만 볼게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SK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1,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부장 안에서 아직까지 그렇다 할 반등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네. 이수페타시스 이 리포트 통해서 좀 재상승 기회 노릴 수 있을까요? 충분히 뭐 이 리포트 때문은 아니지만 최근 조정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나왔다는 표현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가격 조정이 나왔고 기간 조정이 한 두 달 가까이 한 달 정도 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좀 반전을 깨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점이 확인되고 올라가는 거라면 지난번 고점 때 그때 5만 원인가요? 예, 15만 원 정도를 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박스권 흐름이 될 수 있겠죠. 하단이 한 10만 원대 초반. 그리고 상단이 한 13만에서 14만 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의 강도를 좀 확인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조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기가 좀 편할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응이 가능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수페타시스 말씀 주셨고요. 질문 많은데 하나만 더 할까요? 두산 한번 볼까요? 두산이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최근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전고점 돌파 혹시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뭐 두산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CCL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00만 원을 이제 찍고 그러니까 108만 원까지 갔다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 정도의 기세로 올라오는 거라면 다시 한번 1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더 갈지 안 갈지는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서의 어떤 100만 원에 대한 매물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넘어갈까요? 저희 로봇도 지금 빨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휴림 로봇이 오늘 사실 아침에 20% 넘게 상승하길래 오늘도 로봇이구나 했는데 이게 참 수급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렵네요. 로봇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TSR 로보틱스, 유진 로봇, 로보로보, 해성 에어로보틱스 최근에 다 뭐 상한가 찍고 좋았던 종목들인데 지금 10% 이상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로봇은 지금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시세는 안 끝났죠. 네, 그냥 근데, 단기 조정이에요. 그렇죠. 조정 구간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조정이 저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막 폭락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로봇주 되게 좋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반영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열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저도 들은 얘기라서 뭐 조심스럽지만 좀 금감원에서 좀 로봇 관련돼서 좀 이상급등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금 우리가 로봇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인가? 물론 조정을 이겨내고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본다라면 뭐 조정에서는 매수 관점은 여전히 전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기업은 실적이 정말 잘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기업은 기술력이 확인되면서 올라갔지만 어떤 기업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하게 올라간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뭐 다음 주 초반까지는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접근은 저는 지금은 좀 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금감원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챙겨가시고 지금 조정받는다고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다음 주 초반까지 흐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로봇 섹터에 대해서 멘트 주셨습니다. 현대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현대차 왜 이렇게 떨어지죠? 라고 채팅에서 말씀하시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제 상승분 다 반납하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옵니다. 단기 조정일까요? 단기 조정이죠. 네. 그럼 더 사도 돼요, 오늘? 더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로봇주는 좀 조심하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네. 같은 경우는 뭐 조정 받으면 그냥 사도 된다라고 그냥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0만 원, 60만 원 찍었다가 50만 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지금 80만 원까지 8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현대차도 그렇게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체로 공개가 됐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가? 현대차 그룹만큼 저평가를 받은 회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이제 PER 기준으로 10배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고 PBR도 이제 1.2배인가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확인했을 때 기준으로 1.2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기아는 아직 PER이 10배도 안 돼요. 이제 7배인가요? 8배인가로 알고 있고 PBR이 이제 1배를 넘어왔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 기업은 워낙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현대차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도 너무나 저평가를 극심하게 받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에도 매수 강력하게 권고를 해주셨고요. 현대차 뭐 밸류체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현대차랑 대응하면 돼요? 조정 시 매수로? 밸류체인은 조금 고민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라든지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를 본다라면 현대오토앱을 제외하고 나서요.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밸류체인은 이제 부품 쪽이잖아요. 네. 부품 쪽은 뭐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이 정말로 로봇과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실은 현대차가 올라온 게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야, 이제 테슬라를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현대차밖에 없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현대차에 이렇게 가미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인데 차량 판매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품주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랑은 좀 또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된다 보기 때문에 부품주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상승이 또 이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쉽진 않다. 다만 계속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안 무너지면 뭐 부품주가 됐든 뭐 관련된 로봇주가 됐든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현대차가 돌아섰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베팅한다면 삼성전자 사시겠어요? 현대차 사시겠어요? 전 그래도 삼성전자. 삼성전자 왜냐면 뭐 정말 제가 좋네요. 자동차는 네. 사실은 아시다시피 되게 잘 좋게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과거부터. 그런데 어찌됐든 주가 수준만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올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더 많이 열려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발 질문에도 답변을 주셨네요. 자동차 알아봤고요. 2차 전지도 체크해야겠네요. 일단 2차 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막 뭐 코스닥을 이끌어갈 차기 주도 섹터다. 뭐 로봇 모멘텀 등에 업고 지금 뭐 날아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속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배신을 때리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2차 전지 뭐 사도 됩니까? 뭐 배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저께 급등했으니까 눌림목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2차 전지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 로봇 관련돼서 2차 전지가 올라온 거는 조금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의 비중이 5%가 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냐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로봇에 배터리를 엄청 싣고 로봇이 움직일 수 없죠. 그럴 바에 차라리 전선 연결해서 움직이기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좀 반응한 부분들은 일부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빠르게 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전고체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도 다 됐어요. 근데 이걸 못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만약에 전고체를 지금 전기차에 넣는다. 그러면 전기차 가격은 아마 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로봇은 다르잖아요. 전체 매출 그 비중이 5%밖에 안 되고 로봇은 조금 비싼 배터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건 아닐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고체 쪽에 대해서의 시각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이쪽이 돌아선다 그러면 배터리를 본다 그러면 전고체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셀 3사 중에서 본다라면 삼성 SDI 그리고 뭐 소부장 쪽을 본다라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스페셜 케미칼, 뭐 한농화성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전고체 쪽에 뭔가 좀 기술력이 확실하게 있고 뭐 관련된 생산 시설이 있는 기업을 좀 추적해서 대응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전고체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로봇 모멘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라는 그런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조선주는요, 그 캐나다 온타리오주 장관이 뭐 하나오션에 방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을 받는데 사실 시세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네. 아침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상승분 조절이 됐거든요. 조선은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슈가 좀 더 붙어야 될까요? 뭐 이슈가 좀 더 붙으면 좋죠. 이슈가 붙어줘야지 현대차도 단번에 주가가 80%, 100% 오르듯이. 그러면 이제 캐나다 핵잠수함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하고 현대가 같이 지금 여기에 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주를 따면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주를 못 딴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3사의 작년에 영업이익이 6조가 넘었고 올해는 10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에 대해서 전혀 문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주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꼭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조용히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 얘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삼성중공업이 되었든 하나오션이 되었든 현대 중공업이 되었든 한 종목 정도는 아까 제가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종목 정도는 좀 포트에 좀 편입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정도는 조선주 담아둬도 괜찮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우주항공에서는 지금 스피어가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 CEO가 AI 전력 문제를 태양광하고 우주가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로 지금 단순 단기 급등인 건지 아니면 뭐 스페이스 X 기대감이라든지 실제로 실적이 찍힌다든지 어떤 모멘텀 강화 쪽으로 오늘 시세가 나온 걸까요? 사실 우주항공이 제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실체는 없이 그냥 누가 어떤 한마디 하는 거, 스페이스 X가 뭐 상장을 한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항공을 버릴 것인가? 또 그건 또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쪽 섹터가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이게 주가랑 매출하고 얼마 이 회사랑 연관성 얼마나 있을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양자 컴퓨팅을 공부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쪽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올해 의외로 시장이 조금 잊을만 하면 또 시세가 나오고 하는 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정말 이게 핵심적인 기술력이 있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기업에 그냥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쪽의 기업들을 선별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 말씀 주셨고요. 건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일단 정부의 주택 공급 소식도 있고요. 사실 원전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좀 사실이거든요. 오늘 장중에 16% 급등했다가 좀 빠졌습니다. 원전에 건설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지금도 접근이 가능할까요? 전 접근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주택 공급 늘린다고 해서 건설주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는데 내일 당장 갑자기 100만 호를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가 주택 공급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좀 일시적인 영향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쪽도 체질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뭐 과거에는 뭐 중동 프로젝트 때문에 올라간 적도 있었고 또 아시아 쪽 프로젝트 때문에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원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쪽을 바라본다라면 뭐 현대건설이 탑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삼성물산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100만 호 지으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원전은 지으면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원전 안에서 탑픽으로 보셨고요. 자, 제일 궁금하실 코스닥의 지금 반등입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4% 안팎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을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뭐 오늘 하루 만에 수급일지는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시장 변동성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의 지금 판단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계속 좀 중립적인 시각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도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알테오젠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바이오주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물론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만큼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주도주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좀 그 주초에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다. 다만 이제 다음번에 눌림목이라든지 여기서 연속된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신다 그러면 그 타이밍은 다음 주나 다음 주 이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립,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국면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3,000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떴다. 그러면 코스닥 앞으로 3,000 다까지 가기까지 제약바이오가 주도권을 잡을까? 요거에 좀 무게를 둬도 될까요? 어찌됐든 뭔가 성장 쪽에 관심을 좀 갖는다라면 뭐 바이오가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올해 1,500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은 알테오젠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알테오젠이 빠진다고 해서 갑자기 코스닥이 지금 98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980포인트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은 또 주가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바이오가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에서도 시총이 좀 크게 좀 부풀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코스닥은 1,500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쪽이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시장은 항상 의외인 곳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오르듯이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듯이 의외인 곳에서 또 시세 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2%를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0피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거든요. 코스닥 3,000포인트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